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례대표 명부 유형에 대해서 강의를 할게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정당 간의 의석 배분 방식에 대해서 배웠죠. 어, Inter-party seat allocation, inter 정당 간의 inter-party. 네, 이 시간에는 인트라파리 정당 내부에서 어떻게 의석을 배분하는지 인트라파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먼저 폐쇄형 명부라는 게 있어요. 클러스터 리스트라고도 부르고 엄정 구속식이라도 이제 부르는데 이와 같은 명부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정당 투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정당은 이처럼 자신들이 공천한 후보들의 순위를 결정해 놓고 그리고 유권자들은 정당에 투표하고 이 후보의 순위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한국의 비례대표 의원도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하죠. 각 정당들이 후보들의 비례대표 의원 후보들의 순서를 정해놓고 유권자들은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직접 투표를 하지 않고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그러니까 폐쇄형 명부죠. 한국의 비례대표 의원들을 뽑을 때는 폐쇄형 명부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폐쇄형 명부에서 의석 배분은 어떻게 하는가? 각 정당들이 예를 들어서 10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면 그 10석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그와 같은 문제가 바로 인트라파리 seat allocation이죠. 정당 내부의 의석 배분. 뭐 여러분은 이미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잘 알겠듯이 이런 폐쇄형 명부에서는 후보의 순위대로 정당이 결정한 후보의 순위에 따라서 의석이 배분되는 것이죠. 이제 헝가리라는 국가를 보면 이처럼 every voter has one vote to give to a party. 그러니까 정당에게 행사할 수 있는 표가 한 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명부를 보면 각 정당의 심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유권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정당에게 버블 이렇게 색깔을 칠하면 되겠죠. 정당 약자 그 다음에 정당의 풀네임 그 다음에 이제 후보의 순서 이렇게 후보를 보고 또는 정당을 보고 유권자들은 정당 투표만 할 수 있죠. 한국도 비슷한 유형이죠. 그리고 또 때로는 조금 전의 명부처럼 정당을 선택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마킹을 하는 그런 밸러트, 그런 명부도 있지만 이처럼 유권자들이 직접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명부를 픽업해서 투표함에다가 넣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every party or coalition 그러니까 코얼리션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군소 정당들이 서로 연합해서 한 명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경우 뭐 국민의힘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하고 만약에 선거 연합을 하게 되면 두 정당이 서로 뭐 공천 방식을 결정해서 자신들의 후보를 한 명부에 포함시킬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코얼리션이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every party or coalition has its own ballot paper. 그러니까 각 정당 또는 각 선거 연합 정당들은 그들의 각자의 명부를 가지고 있다. A voter chooses the ballot paper of his or her preferred party. 그러니까 자신이 선호하는 그러한 명부를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puts it into an opposite envelope.
그러니까 그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관련 있는 그 봉투에 집어넣어서 투표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이죠. 여기서 이제 apposite 이런 뜻은 appropriate 그런 뜻이죠. 적당한, 적절한 봉투에 넣어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정당, 그러니까 스페인의 한 정당인데 내가 스페니쉬를 모르니까 하지만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게 파르티도 포퓰라를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파퓰러 파리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파퓰러 파리 뭐 대중정당이라고 할까요? 는 자신들의 후보의 순위를 결정해서 이렇게 명부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죠. 이제 투표함에 이 정당의 이 명부가 이제 몇 개가 포함되는지를 카운트해서 이 정당이 얻은 득표수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득표수에 따라서 이 정당이 가져갈 의석수를 결정하고 그 의석수에서 어떤 후보들이 의석을 차지하게 될지를 윗순위부터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윗순위부터 의석을 배분한다고 했는데 실제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벨기에 뭐 이런 여러 정당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선거구에서 총 몇 명을 뽑느냐? 둘, 셋, 여섯, 일곱. 그러니까 7명을 뽑는 첫 번째 선거구에서 BSP라는 정당이 47,677표를 얻었고 VU라는 정당은 23,391 이런 식으로 이제 의석을 얻었을 때 그리고 이 전에 배웠던 정당 간의 의석 배분 방식, 뭐 헤어 엘로케이션 뭐 등등의 방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정당 간의 의석을 이렇게 이제 배분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BSP 파리는 두 석을 얻을 자격이 생겼으니까 이 두 석이 누구한테 가느냐? 명부에 있는 후보의 순위에 따라서 의석이 결정되니까 첫 번째 캔디데이트, 두 번째 캔디데이트 둘한테 의석이 가겠죠. VU라는 정당에서는 첫 번째 캔디데이트, CVP라는 정당에서는 세 석이 가니까 1, 2, 3 네 번째 정당은 한 석이 돌아가니까 한 석 이런 식으로 석 배분이 되겠죠. 두 번째 디스트릭트에서는 각 정당이 한 석, 한 석, 네 석, 한 석 이렇게 얻으니까 첫 번째 캔디데이트, 첫 번째 후보, 그 다음에 네 후보,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당은 첫 번째 후보 이런 식으로 이제 의석을 배분하게 되겠죠. 폐쇄형 명부에서는 그래서 폐쇄형 명부의 장단점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비례대표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비례대표제의 단점은 유권자와 후보 또는 유권자와 의원들 간의 연계가 약화된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게 바로 모든 비례대표제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 폐쇄형 명부에 특히 해당되는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장점부터 살펴보면 선거가 정당 본위 또는 정책 중심으로 치러지며 하나의 명부만 투표함으로 투표 절차가 간단하다.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유권자는 정당의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마킹을 하면 되니까 표가 매우 간단하죠. 그리고 유권자들은 정당 투표를 하니까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그리고 정책 중심으로 치러진다고 얘기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후보의 개인적인 특성이 덜 중요해지니까 유권자들이 정책을 중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비례대표제를 채택한다고 해서 항상 정책 중심의 투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왜냐면 한국의 경우 이제 정당들이 되게 이제 유인가치 중심의 투표를 하죠.
상대의 어떤 그런 단점들을 공략하고 자신들의 장점을 가공 생산하고 그리고 뭐 최근에 진행되는 것처럼 정치적인 공세 중심의 선거 경쟁, 뭐 지역주의 선거 경쟁을 하게 되죠. 이런 선거 환경에서는 뭐 정당이 만들어진다면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서 군소 정당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어떤 정책 정당보다는 뭐 소지역주의 정당 또는 뭐 인물 정당 뭐 그런 정당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은 영남과 호남의 기반을 둔 정당이 단순 다수제 위주의 선거 경쟁에서 그 두 정당 출신의 후보들이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영남 또는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 정당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충청이나 아니면 뭐 강원 이제 그런 지역 출신이 단순 다수제 선거제도에서 승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소지역주의 정당이 만들어지기 어렵지만 만약 비례대표제가 만들어진다면 또 충청도를 대표하는 그런 전국적인 그런 인기를 구가하는 그런 정치인이 정당을 만들면 그러면 이제 충남 정당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기존의 뭐 경남 영남당이 경남당과 경북당 뭐 지금도 상당 부분 어, 경북인들하고 경남인들하고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남 지역주의를 어, 영남 지역주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북인과 경남인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과거 미통당을 지지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하지만 만약에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경남의 또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경남의 진보적인 정당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뭐 안철수 씨 같은 그런 인기를 어,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그런 후보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정당을 만들 수도 있겠죠. 뭐 심지어 안철수 씨는 국민의당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 안철수당으로 그 이름을 정하려고 했었죠. 그럼 완전히 뭐 인물주의 정당이죠. 과거에 친박연대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정책 대결하고 무관한 사람이죠. 물론 뭐 정책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것 같지만 왜냐하면 어떤 이념이나 가치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개인의 인기만으로 정치에 뛰어든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민주진영에 후보를 냈다가 또 거기서 이제 얼마 당내 뭐 후보가 되거나 아니면 당 대표가 되는데 어떤 반발에 부딪히니까 또 뛰어나와서 또 이제 자신의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의당 또 호남에 기반을 두어서 만들어서 또 거기서 이제 또 뭐가 안 되니까 또 뛰어나서 이제는 또 보수정당 뭐 이쪽에 이제 어떤 연합을 모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념이나 가치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인물 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어, 그럴 경우에 비례대표제를 채택한다고 해서 항상 정책 대결을 하는 건 아니고 인물 중심 정당, 어떤 소지역주의 정당들이 어떤 정치적인 공세나 아니면 더 실체 없는 그런 유인 가치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경쟁을 하겠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뭐 경제를 살린다, 뭐 남북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등등등등.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정치 경쟁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단순 다수제에 비해서 일단은 유권자들이 정당에만 투표하기 때문에 어떤 후보의 그런 개인적인 특성, 특히 지역구 선거에서의 어떤 후보의 특성, 뭐 몇 선 의원인지 그리고 뭐 정당 지도부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뭐 그런 그리고 또 지역구 사업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또 지역의 국가 예산을 얼마나 배정할 수 있는지 뭐 그런 요소들이 선거 경쟁에서 줄어들 가능성은 높죠. 정당 투표를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는 정책 중심의 선거의 하나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라고는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비례대표제가 채택된다고 해서 정책 대결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정책 대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인물 투표보다는 정당 투표를 해야 되니까 정책 대결을 유도하기 위한 또는 정책 대결을 촉진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죠. 그 다음에 후보자 간의 개인 경쟁이 감소되어 선거 과열 현상이 감소되며 선거 비용이 적게 된다. 선거 과열 현상이 뭐 감소되는지는 그렇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또 정당 간에 또 경쟁이 심화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후보 간의 그런 선거 개인 경쟁이 감소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 정치, 이제 후보들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어, 선거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돈 정치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일본식의 코인가이 자기의 어떤 선거를 위한 그런 조직들 그러니까 후보 개인의 당선을 위한 그런 조직들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 대신 정당 조직이 중요해지겠죠. 그 선거 비용 역시 개인 후보들이 사용하는 선거 비용은 줄어들고 대신 정당에게 지급하는 국가 보조금이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당 일체감을 조장시켜 정치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킨다. 이것도 일면 정당 일체감을 이제 조장시키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군소정당을 지지한 유권자들 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군소정당을 지지하지만 군소정당 후보가 단순 다수제는 당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무당층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현 기존 정당들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은 무당층이 되고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데 비례대표제가 채택되면 그런 군소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관심이 증가될 수가 있고 또 그런 정당에 대한 정당 일체감이 강화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정치에 대한 관심은 정당을 통해서도 증가되지만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어떤 특정 정치인,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이 어떤 인간적 매력에 관심을 갖게 돼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소위 얘기하는 노사모 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인물주의 선거 경쟁도 인물을 통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수가 있긴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무엇이냐? 개개 후보자에 대한 인물 선택의 자유가 없으므로 선거인과 대표자 간의 관계가 멀어진다. 아까 조금 전에 비례대표제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이와 같은 특성, 선거인과 대표자 간의 연계가 약화된다. 그게 바로 이제 폐쇄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선거제도 그런 개혁 그런 논쟁 갈등이 있었을 때 과거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에 미통당, 미통당 전에 자유한국당 이 연동형 선거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당론으로 단순 다수제를 내세웠었죠.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자고 얘기하면서 비례대표 선거제도가 위헌적이다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직접 자신의 후보를 선발을 해야 되는데 이 폐쇄형 명부에서는 정당 지도부들이 주로 후보의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자신의 대표자를 직접 선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 비례대표제를 반대했었죠. 하지만 그와 같은 주장은 이제 폐쇄형 명부에만 해당되는 주장이에요. 나경원 씨가 이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선진국에서 이런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을 거의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고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아주 극소수예요. 미국과 그 다음에 캐나다, 영국 그런 소수의 국가들만 단순 다수제를 채택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데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단점, 특히 이 폐쇄형 명부 때문에 발생하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방형 명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또는 부분 개방형 명부를 정치가 발전한 국가들은 대부분 채택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정당에 의하여 후보자 추천 및 당선 순위가 결정되므로 정당의 부패 및 파벌 조장 등 정당 관료제의 폐습이 초래된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정당 지도부가 불투명한 방식으로 그리고 비하인드 도어 그 밀실에서 공천을 한다거나 또 정당 내에서 어떤 시스템 없이 제도에 의한 공천을 하지 않으면 주로 이제 한국에서는 보수 정당 계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뭐 국민의힘, 그다음 미통당 뭐 이런 이 정당이 지속적으로 어떤 시스템 공천을 하지 않고 어, 정당 당 대표와 그 당 대표를 따르는 그런 그 파벌들이 주로 공천권을 행사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공천을 못 받는 의원들은 또 탈당해서 뭐 무소속 출마하고 그게 바로 이제 시스템 공천, 제도 공천을 하지 않고 또 인맥 공천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죠. 그리고 민주당도 이제 시스템 공천은 국민의힘에 비해서 시스템 공천을 이제 잘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략 공천이라는 그런 또 제도가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막강한 후보가 필요하다거나 뭐 그밖에 다른 이유에서 전략 공천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공천 심사위원회를 둬서 그런 심사 규정이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정 축제자나 아니면 뭐 그밖에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있죠. 뭐 음주운전 뭐 등등등등 이제 그런 사람들 걸러내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후보의 순위를 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폐쇄형 명부는 이런 정당의 부정부패 및 파벌 조장, 정당 관료제의 단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러한 폐쇄형 명부의 이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식이 바로 완전 개방형이에요. unordered open list. 그러니까 순위가 없다는 것이죠. 이거 단기 비이양식. 그 표의 이양이 불가능하고 유권자는 단기 한 표만 행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의 사례 밸럿인데 open 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You have one vote. 여러분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Place an X in the space next to the candidate for whom you wish to vote. 당신이 투표를 하기 원하는 후보 옆에 있는 공란에 X표를 하시오. 이렇게 써있죠. Your vote counts for both your candidate and the party they belong to. 그러니까 여러분의 투표는 정당 투표로도 계산이 되고 후보 투표로 계산이 된다. 그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정당들이 있죠. 파이오니어 파리, 뭐 보헤미 파리 뭐 등등 비버 트레일 파리, 메이플 파리 등등 있는데 이걸 이제 뭐 인터넷에서 내가 찾아서 캡처해서 넣은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정당은 아니고 이제 인터넷에서 개방형 명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상으로 만든 투표 용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처럼 이제 이 투표 용지에서는 이제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거죠. 정당 투표가 아니라. 하지만 이 후보에게 투표한 게 결국에는 이 정당 메이플 파리에 행사한 한 표로 계산이 돼서 이 후보들의 표가 이제 합산돼서 정당이 몇 석을 얻었는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후보의 순위는 이처럼 후보들에게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할 수 있으니까 이처럼 두 번째 후보도 자력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유권자들이 후보의 순위를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정당 명부에 있는 후보들의 순위를 유권자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죠. 정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제도는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후보를 직접 선발할 수 없기 때문에 비민주적인 그런 선거 제도라는 과거의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참 많이 하는 정당이라서
정치 공세도 무조건 뭐 아니면 말고식의 그냥 정치 제도를 하니까 그런 정치 공세를 하니까 요즘에 그런 경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여건에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계속 국민이 짜증나고 실증날 정도로 뭐 근거 없는 정치 공세만 하니까 또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네덜란드 같은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명부가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명부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A single vote can be given to one of the candidates of the voters' preferred party. 그러니까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당의 후보들 중에 한 명에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 정당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정당들이 있죠. 있는데 유권자들은 직접 후보에게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된 개방형 명부도 있고 또는 핀란드 같은 경우도 완전 개방형 명부인데 어떤 식으로 유권자들 투표하냐 Voters cast a single vote for their preferred candidate directly by putting the corresponding number on the ballot paper. 그러니까 명부에 후보에 해당하는 그런 번호.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책자 같은 게 있겠죠. 후보 이름과 번호가. 그러면은 이렇게 직접 후보에 해당하는 이 번호를 230번 이렇게 기입하게 돼 있죠. 후보의 이름을 기입하게 되는 명부의 경우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글씨를 쓸지 모르거나 읽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투표권이 침해되니까 이처럼 더 쉬운 방식 숫자를 쓰도록 한 것이죠. 또 이보다 더 나은 방식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이런 공란의 유권자들이 그 버블 에다가 그 색깔을 칠해가지고 표기하는 게 식자 능력이 없거나 식수 능력이 없는 유권자들도 투표를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 그런 명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명부를 보면 다른 명부를 유권자들이 직접 기입하는 명부는 부분 개방 명부 때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완전 개방형에서는 어떻게 의석 배분을 하는지 그리고 오늘은 이번 시간은 완전 개방형 명부까지만 강의할게요. 시간이 되니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분 개방형은 조금 복잡하니까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래서 완전 개방형에서는 이렇게 조금 전에 이제 후보에게 직접 투표를 하면 이제 후보들이 각각 얻은 표들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후보들이 얻은 표를 합산해서 정당표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 정당표를 이제 근거로 정당 간의 의석 배분을 뭐 헤어나 뭐 드룹, 동트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의석 배분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후보들 표를 합산해서 정당표를 결정하고 정당표를 근거로 선거구에서 정당들이 가져갈 의석수가 결정되면 그러면 이제 정당 내에 의석 배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BSP 정당은 2석을 얻었는데 이 2석이 누구에게 가느냐? 말 그대로 후보가 얻은 표에 따라서 후보의 순위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BSP 정당에서는 첫 번째 후보가 2만 표, 두 번째 후보가 15,000표를 얻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두 후보가 당선이 되고 VU 정당에서는 두 번째 후보, 그러니까 캔디드 2가 두 번째 순위를 얻었으나 자력으로 첫 번째 후보보다 8,000표를 얻은 첫 번째 후보보다 1,000표를 더 얻어서 자력으로 당선이 되는 거죠. 다음에 CBP란 정당은 이처럼 맨 밑에 있는 세 명의 후보들이 위에 있는 세 명의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자력으로 당선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에 있는 데이터인데 가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기 쉽게 그리고 또 다양한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가상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거구에서 의석 배분을 해볼까요? 만약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 여러분이 의석을 배분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완전 개방형의
두 번째 선거구에서 BSP 정당의 경우 한 석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 한 석은 누구에게 가는가? 그러면 가장 표를 많이 얻은 두 번째 후보 이 사람한테 가겠죠. VU 정당은 가장 표를 많이 얻은 첫 번째 후보, 그 다음에 KBP는 한 석도 못 얻었으니까 의석 배분할 필요가 없고, CBP는 4석이 돌아가야 되는데 순서대로, 표의 순서대로 첫 번째 의석은 첫 번째 후보, 두 번째 의석은 다섯 번째 후보, 세 번째 의석은 두 번째 후보,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석은 여섯 번째 후보. 이렇게 의석이 배분되겠죠. 그 다음에 PBB 정당의 의석은 누구에게 가느냐? 가장 이 표를 많이 얻은 세 번째 후보 이 사람한테 가겠죠. 이런 식으로 의석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개방형 명부에서는 이렇게 살펴봤듯이 후보들이 자력으로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 지도부에게 충성하는 것보다 자기 지역구에서 열심히 유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더 많은 표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비례대표제에서 폐쇄형 명부의 문제가 조금 전에 살펴본 정당 지도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화되고 부정부패가 심화된다. 그 유권자들이 지역구의 어떤 민의를 대변할 그런 동기가 없다라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완전 개방형 명부를 채택을 했는데 이제 또 완전 개방형 명부는 또 반대의 단점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당 지도부에 충성할 동기가 없기 때문에 정당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당론도 따르지 않고 자기 지역구의 이익, 자신의 개인의 이익만 추구할 그런 동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정당이 약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폐쇄형 명부의 단점과 완전 개방형 명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명부가 바로 부분 개방형이에요. 그래서 부분 개방형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후보들이 자력으로 당선될 수 있지만 근데 누가 자력으로 당선되냐면 특별한 당선 기술을 충족시켜야지 자력으로 당선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정당들은 예를 들어서 디스트릭트 2에서 14,000표, 15,000표 그 표를 의석을 얻은 후보들이 상당히 많은 표를 얻었죠. 이렇게. 그리고 근데 PB 정당이 두 번째 후보는 6,000표를 얻었고 세 번째 후보는 7,000표를 얻었는데 불과 1,000표 차이로 이 정당 그러니까 이 후보에게 한 석을 주는 게 좀 그리고 또 특히 만약에 이 후보가 당내 충성도가 낮은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1,000표 차이로 이 후보에게 의석을 주는 게 좀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PBB 정당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의 당선 기수를 정해놓고 그거를 통과할 때만 자력으로 당선되게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 12,000표 정도. 왜냐하면 다른 정당들 후보들이 보면 다 10,000표를 넘어야지 의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PBB 정당이 우리는 12,000표를 얻어야지 자력으로 당선될 수 있다. 하지만 12,000표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정당이 제시한 후보의 순서대로 의석을 배분하겠다라는 제도를 만들면 그러면은 12,000표를 얻은 후보가 한 명도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자력이 당선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정당이 제시한 후보의 순서대로 당선이 된다면 이 후보가 당선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순서도 중요하고 또 자력으로 당선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게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하게 할 수 있겠죠. 당내 의석 배분 방식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각 국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당내 의석을 배분하는데 그런 방식인 부분 개방형 명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